오늘은 윌과 샬의 뜻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윌하고 샬은 그 예전에는 그 문법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윌샬샬, 샬윌릴. 의지밀에는 윌샬샬이고 1인칭에는 윌을 쓰고 2인칭에는 샬을 쓴다. 뭐 그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지미래와 단순미래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고요. 우선 위라고 샤를 비교를 해보면요. 나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표현이 되나요? 이때는 I will miss you가 되거든요. 나는 너를 그리워하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I shall miss you라고 하면은요. 나는 너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두 문장은요. 그 의미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윌 샬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I will miss you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I shall miss you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를 shall의 의미가 좀 더 강조를 해서요. I shall never forget your kindness라고 하면요. 나는 너의 친절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가 됩니다. 너의 친절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게 된다가 되죠. 이게 쉘이 가지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비슷한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면요. I will be glad 하고요. I shall be glad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요. I will be는요. 나는 기쁠 것이다 라는 그 뜻이 되고요. I shall be glad는 나는 기쁘게 될 것이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그 의미를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요. I will be glad면은 나는 그렇게 되면은 기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정도면 만족을 하겠다. 그런데 I shall be glad 같은 경우는 나는 기쁘게 됩니다. 기쁘게 될 것이다. 나는 만족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will과 shall이 갖는 의미의 차이입니다. 영어의 특징은 그거죠. 가장 큰 특징은 뜻글자라고 하는데 영어는 각 단어마다 그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굳이 우리는 이제 편하려고 will샤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편하려고 했다가 더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선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문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영어의 표현하고 우리말의 표현하고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주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칙이 그겁니다. 물론 영어하고 우리말이 전적으로 같지는 못하죠. 뭐 차이도 있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영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영어는 뭐 난해하다,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영어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지극히 논리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영어만의 그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요. 우리말의 표현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will과 shall을 같은 뜻이라고 뭐 1인칭에는 will을 쓰고 2인칭에는 shall을 쓰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My soldiers shall kill your boys before your eyes. 이게 이제 윌리엄 텔에서 나온 그 왕이 그 윌리엄 텔을 협박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이 머리 위에다가 그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쏴서
그 사과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 그 활을 잘 쏘기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왕이 이제 윌리엄 텔을 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 텔을 제대로 한번 먹이겠다 해가지고는 이런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이때는 My soldiers shall kill your boy예요. 그런데 이때 샤를 사용을 한 게 뭐 주어의 의지다? 이거는 설명 자체가 다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주어의 의지가 아니죠. 이때는 말을 하는 사람이 왕이죠. You must hit the apple with one arrow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샤를 누가 말을 하는 건가요? 샬은 누구의 판단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때는 왕의 판단을 나타내는 거죠. 왕이 뭐뭐 하게 될 거야. 내 병사들이 너의 아이를 죽이게 될 거다. 이때는 샬을 사용을 하죠. 샬이라는 게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흔히 설명을 하는 게 권위의 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샬이면 샬,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거고 그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럴 뿐이지 그게 샬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는 왕이니까는 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까지도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죠. 법보다도 더 강했죠. 법은 저항이라고 하나요? 법저항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은 그거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샬이라는 조동사는 왕만 쓸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물론 왕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왕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샬이라는 본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왕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뭐 권위의 실이라고 해서 그거를 따로 뭐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보면은요, 더 보이가 주어가 되면은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보이 will be killed가 될까요? 더 보이 shall be killed가 될까요? 이때는 수동태가 되죠. 그 보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은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본래 수동태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여기서의 병사 입장에서는요, 그 소년을 죽여야 하는데 이때는 will을 쓸까요? shall을 쓸까요? 이때는 I will이나 I shall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I should kill you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하고 과거형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shall이라는 단어는 그 my soldiers shall kill your boys라고 하는 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정할 수 있으니까는 shall을 쓴 거죠. 나의 병사들이 네 아들을 죽일 거야. 죽이게 될 거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병사들한테 죽이라고 시키는 거고요. 이런 표현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병사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조동사의 시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형 will이나 shall 같은 경우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죠. 사실에 대한 판단이거나 어떤 그 정확도라든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그 판단의 정도가 약한 거죠. 이거를 시제가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샬의 의미보다는 약하다는 조동사의 시제는 이런 판단의 정도, 어느 정도 확실하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죠. 여기서 그 권위의 쉘에 대해서 문장을 하나 더 예를 들면요. You shall read the next paragraphs. 이 문장은
너는 다음 단락을 읽어야 한다. 인데 이때는 보통 이제 명령문의 뜻으로 또 사용이 되죠. 너는 다음 단락을 읽어라. 이 문장의 경우는요.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죠. 뭐. 이 문장을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문장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겠죠. 선생님이 너 다음 단락 읽어. 그런데 이게 어째서 샤를 사용을 했느냐. 이때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게 나다라고 예를 들면은요. 내가 읽을 차례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이 그 순서대로 문장을 읽어왔고 단락들을 읽어왔고 이제 내 차례가 됐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권위의 실처럼 선생이 학생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you read next paragraphs처럼 단순한 명령문이 아닌 shall이 사용된 문장은 조금은 더 복잡한 의미가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우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shall하고 should의 표현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I shall not do this 하고 I should not do this. 이 두 문장은 시제에서 차이가 있죠. I shall not do this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I should not do this라고 하면은 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shall not do this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I should not do this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나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이때는 I should not this가 됩니다. I should not this 같은 경우는 I could not do this가 있고요. I should not do this라는 문장하고 또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Why I couldn't do this라는 문장이 있고요. Why I shouldn't do thi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둘 다 이제 조동사가 과거형이 사용이 됐는데 can의 과거형 could가 사용된 문장은요. 나는 이것을 왜 할 수가 없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뜻이 됩니다. 그런데 Why I shouldn't do this라고 하면은 나는 어째서 이것을 하면 안 되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그 각 조동사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동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뭐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조동사에 대한 이해가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조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복수형에 사용된 shall의 경우는요. 이때도 뭐뭐 할까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의향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샬리 댄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흔히 그냥 뭐 춤출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우리 춤출까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론이죠. 결론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을 보면은요. 우선 주어가 복수죠. 이때는 나하고 상대방이 있는 건데 우리가 춤을 추려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죠.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은 we shall dance가 되죠. 우리는 춤춘다. 춤을 추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합의된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의문문인 경우는 합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동의겠죠. 뭐 개인 간의 어떤 뭐 공동의 행위, 춤을 추는 건 이제 이때는 둘이서 같이 어떤 커플을 이루어서 추는 그 춤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래의 의미는 우리 춤추게 됩니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뜻이 되죠.
우리가 같이 춤을 추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샬이 사용된 문장인 경우는 그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결론만을 놓고 뭐 춤추겠습니까? 춤출까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샬의 본래의 뜻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미가 되느냐를 알아야죠. 이것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